농수산물을 대규모로 빼돌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핑계로 수산물 수십 톤을 납품만 받고는 돌연 사라진 건데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수산물 수입과 유통업을 하는 A씨. 고등어 등 수산물을 수입해 전국의 마트 등지로 납품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서울시 위탁기관인 중소유통물류센터의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가 같이 공동 출자를 해서 만든 이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가는 양도 많고 한번 거래를 해보지 않겠느냐. A씨는 이곳이 서울시 소유의 물류센터이고 실제 물류창고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달 초 센터 측은 20톤가량의 대규모 물량 납품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레 물건을 한 1억치를 정도를 달래요. 원전수 방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에서 방류가 되기 이전에. 하지만 물류센터 직원들은 물품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A씨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창녕과 통영 등지에서 납품한 수십 톤의 농산물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70톤 가량 되죠. 저는 다음엔 4억 3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부산 경남에 확인된 피해액만 6억 원이 넘고 다른 지역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법인은 지난 2월 서울시와 협약이 해지됐지만 버젓이 물류센터 창고를 운영하는 척 속여 농산물을 빼돌린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이 빼돌린 물품은 경기도 용인의 한 냉동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부산 경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블록을 만드는 한 조선 협력업체입니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뜨거운 철판과 용접 작업의 열기는 보호복 안에서도 느껴집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얼음물 한 통을 그대로 들이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죠. 그래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복서기에 지치지 않도록. 이맘때 수확을 시작하는 포도 농장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포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하우스 안의 온도는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만 해도 이렇게 땀범벅이 되는데 위쪽에 설치된 환풍기 30대가 동시에 돌아가야 그나마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폭우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쌓인 흙은 계속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하지만 젖은 흙은 한 삽씩 뜨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나무 아래라 햇볕이 강하지 않은데도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덥습니다. 곳곳에 피해가 많다 보니 이런 현장을 하루에 5-6곳 정도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요. 사태 난 것도 많고 배수로 막힌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상가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도로 근처도 그렇고요. 다음 주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작업자들의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은 피란민의 도시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부산에서 어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특히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이 국내외 130여 개 언론사로 기념식을 생중계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로 피란민 100만 명을 품었던 부산은 안보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피란민들은 걸어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고 판잣집 한 칸이 남아 전쟁의 화마를 피할 보금자리를 부산에서 일궜습니다. 6.25 전쟁 최초로 파병된 미국의 스미스 특수부대가 처음으로 온 곳도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군 수송기가 착륙하던 수영 비행장 위에 세워진 상징적인 장소인 영화의 전당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다시 찾은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들에게 일일이 경의를 표했고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로 발돋움한 부산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딛고 엑스포 유치에 나설 정도로 성장한 부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1953 to see it today, it's just unbelievable. It's obvious that the whole nation got together and made something of it. 기념식에서는 영국 TV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고령으로 출연해 우승한 참전용사가 어메이징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을 통해 70분가량 로이터 통신 등 국내외 130여 개사에 송출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은 국내에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신고 영아에 잇따르는 죽음을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불편한 진실 자녀 살인 4편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A씨는 출산한 아이를 경기도 군포시 베이비박스에 두고 갔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을 알고 낙태를 원했지만 결국 출산하게 되자 베이비박스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면 현행법상 유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2018년 1월 아이가 자주 침대에서 떨어져 운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때렸고 머리를 크게 다친 생후 8개월 된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쩌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게 아닌가.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뒤 베이비박스 논란은 국내에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는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론자는 아이를 쉽게 버리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출생신고하기 어려운 사정. 또 거기 오신 분들은 상당한 용기가 있는 분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베이비박스는 1차적으로 아기가 유기가 되는 상태이고 또 국내에서는 실제로 유기가 된 아동은 일반 가정에 입양이 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익명이 보장된 위기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민간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9년 운영을 시작한 부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는 위기 임신과 출산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운 산모는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7건의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산모들을 만나면서 도저히 이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공식적인 기관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4년 동안 전국의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모두 2,200여 명.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이비박스가 필요한 사례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죽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내일 토요일 밤 광안리 주변은 2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2023 나이트레이스인 부산 행사가 열립니다. 광안대로 상판이 전면 통제되고 광안리 해변 주변 도로도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3, 2, 1, 출발! 야간에 광안대교 위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인 2023 나이트레이스인 부산이 내일 토요일 밤 열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2배로 늘어 2만 명이 부산의 밤바다와 야경을 누빕니다. 발리에서 오늘 돌아와가지고 아침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들어왔는데 발리보다 부산이 훨씬 더 아름답고 밤은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참가자들은 광안리 해수욕장을 출발해 광안대교 상판을 지나 백스코까지
7.2km 구간을 걷고 달립니다. 레이스 도중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위에선 디제잉 공연도 펼쳐집니다. 평소 걸으며 볼 수 없었던 풍경과 공연 등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교통 통제로 인한 혼잡도 예상됩니다. 밤 8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일대 도로가 통제됩니다. 광안리 해변로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광안대교 상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통제됩니다. 또한 행사 시간 밀락해센터 주변 도로도 부분 통제되니 시민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은 가능하면 행사장 주변을 피하고 참가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됩니다. 관련 기관들은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급차와 의료시설들을 행사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이 서울 대신 부산에서 스타트업 스쿨을 시작한 게 첫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친 김에 지역 대학까지 연계해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렛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부산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글이 불러온 새로운 변화를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아시아 지역 파트너사 15곳 관계자를 부산에 모두 모았습니다. 스타트업 스쿨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10 of the best startups that went through the Busan Startup School program will actually be pitching to a really diverse group of global investors. So it's another way that we're working to try to help entrepreneurs in Busan go global. 구글이 직접 스타트업을 선발, 교육, 육성하는 구글 스타트업 스쿨. 국내에선 서울 대신 부산을 선택해 시작부터 화제였고 첫 교육부터 스타트업만 100곳 넘게 몰렸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플랫폼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에서 관련된 이제 수업 같은 것들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니까 사실 부산에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중개하는 이 스타트업도 구글의 교육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총 거래액 6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업계 점유율 1위로 우뚝 섰습니다. 멘토를 지정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인 성장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신화를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몰리면서 이달 1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달 2기가 출범합니다. 부산시는 구글 스타트업 스쿨에 대한 반응이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지역 대학으로 확대, 지산하게 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 창업 지원을 넘어 구글 스타트업 스쿨을 도입하면 대학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 넣어서 학점과 연계된 형태의 구글 스타트 캠퍼스를 유지함으로써 대학 내에 창업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구글 스타트업 스쿨을 통해 청년 인구의 지역 유입과 정주까지 늘려나가겠다는 부산시의 그림이 구글에게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제시 하청면의 한 굴 가공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0대 A씨 등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굴 가공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의령군 의령읍의 한 논에서 60대 여성이 멧돼지에 물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문 사냥꾼을 불러 무게 50kg의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인구가 330만 명대가 깨져 3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부산 인구는 329만 6천 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332만 4천 명보다 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인구 3위인 부산은 5년 동안 12만 명이 줄어든 반면 4위 인천은 292만 명에서 298만 명으로 6만 명 늘었습니다. 산업은행의 완전한 부산 이전 결정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산업은행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선택한 것은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본점 위치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만이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 게이머들이 참가해 e스포츠 실력을 겨루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23 부산이 오늘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캐나다 등 11개국 170여 명의 게이머들이 참가해 하스스톤, 스타크래프트2 등 인기 게임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수협 등이 함께 마련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원시청 정문과 구내식당 등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홍남표 창원시장 등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무더위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부산, 경남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로 물든 가운데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선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남 북서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34도, 거제는 33도, 밀양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도 낮 최고 33도, 양산은 35도, 김해는 34도 등으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과 열대야가 번갈아서 나타나겠고요.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